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재명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분당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최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한 분당 리모델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김장곤 간사님을 모시고 청와대 청원을 낸 배경 등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내셨는데요. 예. 청원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성남시의 이재명 전 시장이 취임 시장이 당선되고 2010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공공 지원해 준다는 명분하에 이제 사업 추진을 해왔는데 예. 지금 10년이 흐른 후 지금까지도 답보 상태에 있고 리모델링은 활성화되지도 않고 계속 주민들의 피해만 가고 있어서 이거를 성남시에 중단을 해달라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성남시에서 이걸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재정인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리모델링 공공 지원을 관련해서 더 이상은 성남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달라는 취지에서 청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에 분당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예. 각종 이제 민원도 제기하고 뭐 소송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렇게 이제 어쨌든 전임 시장이긴 하지만 예. 이재명 시장의 핵심 공약인 분당구의 핵심 공약이었죠. 예.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제가 2010년부터 그 당시는 리모델링이 수직 중축이 없었고 30% 그냥 중축이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성남시에서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30% 증축위에서 그걸 동의를 했는데 그 이후로 수직 증축 3계층을 더 추가로 증축하는 행위가 발생해서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이게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떻든 문제를 지적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정도 내고 이제 그렇게 됐다. 예. 말씀이시죠. 예. 네. 성남시는 지금 분당 리모델링 사업을 이재명 시장에서 현 은수미 시장도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분당 리모델링을 활성화시켜서 주택 사업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서 기금을 1조 원을 만들기로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당시 분당의 현수막이 그렇게 큰 현수막은 저 처음 봤어요. 1조 원을 공공기금 조성하겠다는 현수막을 분당에 굉장히 많이 붙여놨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와서 거기에 대한 1조 원을 과연 조성했느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분당 이재명 시장의 선거 공약을 공개해달라. 예. 그랬더니 공개 지금 해온 게 이건데 지금 이게 1조 원을 지금 조성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선거 공약에는 글씨가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나 성남 시민들은 다 이걸 잊어버렸어요 지금. 1조 원 이재명 성남시장이 1조 원 만든다고 그때 선거 공약을 해놓고 이 당시에 뭐 성남시 빚이 많아서 뭐 모라토름이다, 뭐 성남시청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한편으로는 자기 선거에 유리한 거는 기금을 1조 원 조정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기 성남 시민들 이게 다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 이게 지금 10년 동안 기금 1조 원 조정한다고 해놓고 20년 동안 1조 원 조정한다고 해놓고 지금 10년 동안 달랑 500억 지금 적립이 돼 있어요. 성남시청에 500억이 적립되어 있는데 500억 중에서
100억은 분당의 5개 조합에 약 20억씩 융자를 해줬고, 50,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 50억은 성남시에서 안전진단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지원해줬어요. 네. 그러면 결국 이게 리모델링이 안 됐을 때 성남시에서 지원한 50억은 없어져 버리는 거고, 각 조합에 100억을 빌려주는 거는 20억씩 5개 조합에 100억을 빌려주는데, 이게 성남시에서 직접 빌려주는 게 아니고 대한주택보증공사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자가 연리가 3.5%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5년 계약에 연리 3.5%인데 이게 5년 안에 안 갚고 연체시에는 이자가 7%예요. 이게 협약이 그렇게 협약서 여기 있습니다. 협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공약을 걸고 이 사업을 추진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금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거는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문제 삼고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지시켜 달라. 그리고 성남시에 지금 리모델링 팀이 있는데 거기가 공무원이 3명이 10년 동안 2, 3년마다 바뀌어가면서 10년 동안 계속 지금 끌고 있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 이거를 좀 우리 성남 시민들이 좀 알아달라. 그래서 국민청원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이 당선될 때 분당구의 그 리모델링 공약으로 상당한 표를 얻었겠죠, 그걸로 해서요. 네, 그렇죠. 거기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한솔 5단지 조합장 하던 사람 유모 씨는 이거 조합 만들어 놓고 선거 끝나고 한 달 있다 조합장 사표 내고 성남시 산하기관단체에 들어가서 지금은 경기도 무슨 어디 사장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관광공사인가 뭔가. 네. 이 저 조합에서 임원했던 사람이 3사람이 지금 성남시 산하기관에 지금 들어가서 공무원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분당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도대체 이거 일반 시민들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말고는. 예. 그러면은 그 지금 리모델링이 제가 알고 있는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에서 은수미 시장 체제로 넘어오면서 리모델링이 지구가 5개에서 최근에서 7개 부분으로 단지겠죠. 7개 단지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동의하고 찬성하니까 그 시가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지금 5개 단지는 2010년도부터 지금 10년 동안 끌어왔는데 계속 지금 주민들이 바뀌었고 그런 사정이고, 지금 2개 단지 추가로 선정한 곳은 야탑의 그 매화마을하고 또 어디 한 군데하고 2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지금 거기 확정된 건 아니에요. 2군데 추가된 데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남시에서 지금 제대로 하지도 못한 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거 지금 그 분포도를 지금 성남시에 요청을 해서 뽑은 겁니다. 근데 과연 한솔마을 5단지에 1156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제 집주인이 몇 프로나 살고 있느냐, 이거 조사했느냐.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이게 2018년도 17년도 겁니다. 17년도 건데 총 전체의 성남시의 거주자가 58%고 한솔마을 실질적으로 거주한 자가 33%예요. 이게 2018년도 겁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여기서 한 10% 정도가 차이가 나요. 지금은 1150여 가구에서 200가구만이 거기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요. 소유주면서 거주자. 그러면 나머지 80%는 뭐냐? 투기자들이 투기하는 겁니다. 투기. 리모델링을 하면은 이익이 발생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투기를 하는 건데, 사실 한솔마을 5단지나 지금 분당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대부분 주택공사에서 지은 그 서민주택입니다. 평수도 아주 작고 대부분이 17평, 그리고 이제 무지개 마을이나 느티마을 같은 경우는 23평에서 25평. 이거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 1월달에 성남시에서 2026년 도시계획 그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분당에
7개 단지를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내놨어요. 2030 도시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2030인가요? 2030. 2026년부터 시작한다고. 예. 그래 이번에 그 보도됐더만요.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25년, 30년 된 아파트를 다 허물어져가는 아파트를 겉에만 그 리모델링 한다고 수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금방 5년 있고 10년이고 있다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낭비가 된다 말입니다. 이게 너무 낭비가 돼서 이 리모델링도 빨리 정리를 하고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리모델링 추진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나 있느냐? 예.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거 답변 해신이 왔어요. 전국에 없습니다. 예, 전국에 없어요. 리모델링 그 하겠다는 그 지자체. 지자체에서 개인 단체 조합에서는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이거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놓고 달랑 안전진단 해주고 나머지 융자금이나 이거는 많이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아주 20억 그 조합비 사용하는 그 비용만 빌려주고 그것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자가 3.5%예요. 이거를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속이고 있으면 안 돼서 청원을 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조례는 있지만 성남시와 전담 팀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거는 성남만 유일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성남만. 아직 이거 자기들 답변한 거예요 이게. 내가 조사했느냐?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2012년에 이재명 이선의 선거 때 이걸 더 선거 운동에 더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 대대적으로 이게 공부를 했어요. 1조 원 기금 1조 원 조성한다고 그래놓고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성남시 리모델링 팀에 5급이든가 6급이든가 팀장이 몇 급이죠? 6급이죠. 6급 공무원 한 사람을 특별 채용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는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뭐 박사라고 그러든가 뭐 어떤 사람을 특별 채용을 2년간 했는데 2년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분도 무슨 다른 개인 사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만두고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3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당시에도 공무원 3명 있죠. 특별 채용한 사람하고 주무관들 2사람하고 과장 1사람하고 3사람이 계속 일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 3사람이 계속 일을 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한 2년 있으면 바뀌어요. 공무원이 계속. 인사이동. 네, 인사이동. 이래가지고 무슨 업무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걸 시정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분당이 그 건설된 지 이제 2021년이면 30년이 거의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91년서부터 입주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30년이 되면 이제 아파트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간사님이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아파트도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제 자산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리모델링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2019년 91년도부터 분당이 신도시가 지어지기 입주가 시작됐는데 정자동이나 느티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94년, 95년이기 때문에 지금 예. 올해가 25년인가 아마 될 거예요. 25년인가 됐는데 이제 3년만 있으면은 30년이 되면 재건축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리모델링을 그 당시 2010년도에 빨리 해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10년을 끌어왔는데 이 리모델링 때문에 배관 공사를 못해요. 이 배관이 지금 그 94년도에 지어진 거는 동배관이 아니고 저 철배관이에요. 저 배관이. 그래서 지금 너무 낡아가지고 녹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녹물이. 그리고 난방도 다 예부로 배관이 다 낡아가지고 예부로 난방이 다 새버리고 그래가지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빨리 리모델링은 보류를 하고 배관 공사를 먼저 하고
예. 난방 배관 공사하고 엘리베이터 같은 거 좀 교체를 해서 한 5년 뭐 10년 더 쓰다가 예. 그 이후로 재건축을 하던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앞으로 가능성이 없고 될 수도 없는 사업을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계속 선거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개인 사유 재산을 이 선거에 이용한다는 거는 이 성남시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데는 이래 하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그 간사님께서는 그 성남시가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해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분당은 30년이 가까워 오니까 자산 가치나 여러 가지 측면을 효율성을 봤을 때 재건축 등이 바람직하지 리모델링은 대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솔 5단지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냐 저것이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들어가면 전부 다 재건축을 원하지요. 근데 어디 성남시도 그러고 조합도 그러고 조사를 안 하지요. 왜 안 하냐면 지금까지 썼던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단지가 몇 개, 5개 단지가 사업이 추진되는 거는 어쨌든 그 주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진되는 거잖아요. 일단 리모델링 부분에 일부 추진되는 거 자금이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그게 동의가 됐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예. 이게 10년이 된 동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라는 거는 해가 갈수록 낡아지고 콘크리트가 망가지고 철근이 부식되고 집이 낡아지는데 계속 리모델링만 하고 하겠다는 거는 거기다 수직증축으로 상계층을 지금 올립니다. 저 증축을 합니다. 상계층이 지금 현재 기존에 15층 있던 거는 18층이 되는 거고 25층이면은 28층이 되는 건데 이게 안전진단이 2018년도부터 강화가 돼가지고 94년도에 내진 설계가 5.6인가 6점인가 내진 설계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7.5로 아마 상향 조정됐을 겁니다. 이 7.5를 내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하의 기초에 완전히 드러내고 깔지 않고는 7.5를 내진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하겠다고 끌고 가는 것이 이게 잘못된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 자체에 그 간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진단이요. 국내 수직증축 이렇게 네. 돼가지고 그 시공된 사례가 있나요? 이거는 없습니다. 아, 저 마포의 호스 아파트라고 10년 전에 30% 증축은 있어요. 그게 세 동인데 20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세 동을 했는데 옆으로 늘리는 것만 하는 거죠. 2010년 그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의 삼성동 삼성 레미안이 그 30% 증축했는데 지금 현재 그 후로 이제 좀 완화가 돼가지고 40%를 넓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수직 증축 3계층을 허용을 해버렸어요. 아파트에 저 위에다 더 3계층을 더 올려서 그걸 분양해서 공사비에 보태 쓰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하는 게 성남시도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가보지도 않은 길을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거예요. 지금 계속 시간만 끌고 간다 이거죠. 시민 세금만 없어진다 이겁니다. 이거를 성남시에서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사업이 어떤 공약으로 해서 그 사업에 들어간 지 한 9년, 내년이면 10년째가 들어가네요. 결국 2010년도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당선됐으니까요. 예.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의 정책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재판 여러 가지 소송 이런 부분도 하시면서 어렵게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러면 리모델링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거에 아, 대해서 그 말씀. 부분은 이렇습니다. 2010년도는 당시는 30% 증축, 그 수직 증축 상계층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서 그 당시는 저도 찬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 후로 3년, 4년, 5년이 흐르고 나서 수직 증축이 상계층이 증축이 되면서부터는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에도 이미 안 된다는 걸 얘기는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그 페이스북을 제가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글을 올리기만 하면 지워버리고 강제 삭제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수막을 들고 성남시청 앞에 하물며 강화문 2016년입니까? 7년입니까? 그 강화문 단식 농성을 거기도 가시고 그랬었죠. 아, 그때 가서 하도 성남시장을 좀 만나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페이스북이나 성남시의 바란다에 글을 올리면 다 삭제를 해버리고 답변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 만나주지 않는 그 이유가 이렇더라고요. 대답이 다수가 찬성을 하는데 소수가 반대를 하느냐.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아무리 다수라도 소수의 의견도 들어보고 타당한지 안 하는지 판단을 해서 이것이 만약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냥 인기주의로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젠가는 밝혀져야 되고 이 돈이 지금 약 200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됐는데 이 200억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걸 성남시나 성남시 의회에서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그거는 시민의 세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검증이 좀 되어야 되겠죠. 아,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의회에 올려서 이 기금을 조성해서 얼마를 주겠다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져 있죠. 네, 성남시의 의회에서 찬성을 해가지고 의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남시 공무원이나 이재명 전 시장은 이 빠져나갈 걸 다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행정 절차상으로 적법하게 진행됐으니까. 자, 그 당시에 야당, 여당, 자 그러면은 이걸 용역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검토하지 않고 제가 물었어요. 자, 왜 이 리모델링 사업을 조사를 해서 했느냐 한 번이라도 그랬더니 성남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업 가능성이 있어서 추진을 한답니다. 이게 기업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사업이 물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은 성남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주민의 재산이 3천억이 투입이 되는 공사입니다. 이거를 가능성이 있어서 시작을 한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탁상 공론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 이 공무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계획 이제 국민청원을 냈지 않습니까? 또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시고 문제 제기를 계속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조합에서 이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사업 승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승인 허가를 2018년 11월 26일 날 성남시에 제출을 했어요. 사업 승인 허가 신청을 지금까지도 심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9개월째인가 1년 뭐 다 돼가죠? 9개월, 8개월? 8개월째 돼갑니다. 9개월. 작년 현재. 9개월째 건축 심의가 아니고 그 건축 사업 승인 허가를 9개월째 심의한다는 게 이거 대한민국에 나 이거 처음 봐요 이거. 그랬더니 자 성남시에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자 사업 승인 민원 신청을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 60일이래요. 그 60일 왜 60일이 지났는데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유관 단체와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기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연장할 수가 있다는 항목을 들이대요. 그러면 이 기약 없는 사업 승인을 계속 끌고 갈 거냐?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매도 청구가 들어와서 지금 민사 소송을 하고 있어요. 네. 아파트를 조합에 현 시세에 넘기라 이거죠. 리모델링 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법적 하자가 많으니까 그 하자를 법원에 전부 제출했어요. 이 민사소송 매도 청구가 지금 1년째 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이것도요. 이 정도 하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매도 청구를 해가지고 조합에서 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아파트를 반대하는 사람 걸 사서 사업 승인도 안 나고 앞으로 안전진단도 제2차 안전진단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기간도 아직 정해져 있지도 않고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이거죠. 사유재산을 이렇게 묶어놓고 소송 걸리게 만들고 이 소송을 하다 보니까 형사소송이 또 발생하게 되고 예. 형사소송이 이 건으로 인해서 분당 지역에 약 20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예. 약 20건이 발생했는데 거의 쌍방간에 그렇게 발생한 거예요. 예, 쌍방간에요. 두 개 단지 5단지 한솔 5단지하고 뭐 그 야타고 어디 단지하고 지금 두 군데인데 이렇게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이 성남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지 도저히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거에 그 추가해서 이 자리에서 좀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우리 시의회에서 이거를 빨리 종결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나서주기를 바라고, 또한 성남시장께서도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새로운 재건축의 그 성남시의 플랜트 짜고 있는데 이걸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환을 하고 재건축에 맞게끔. 예, 재건축으로 전환을 하고 해야 된다. 리모델링은 이 방법은 성남시에서는 정당하다고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이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됩니다. 이게 왜 시에서 이걸 통과를 하고 시범 단지로 지정을 해서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냐 이거죠. 사유재산에 시장에 맡기라 이거 논리에, 경제 논리에. 시장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좋으면은 하는 거고, 재건축이 좋으면 재건축을 하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자기들이 돈 안 들여서 안 하는 거지. 왜 성남시에서 이걸 부추기냐? 제발 좀 부추기지 말라. 그 시장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그 리모델링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오시고 앞으로도 제기를 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 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저희 또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